웨이크업! 자, 이번 시간에는 칠판에도 미리 써놨듯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선풍기에 그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보세요. 자, 제목을 보시면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Electromagnetic Induction 해갖고, 자, 전기의 자기의 인덕션 하면 명사로 유도입니다. 이끌어오다라는 소리죠. 많이 봤던 개념이죠. 물리 1에서 한번 개념적으로 소개가 됐었고, 물리 2에서는 약간 더 수식화시켜서 배우는 거죠. 그래봐야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자, 제목을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전자기 유도를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 전자기 유도에는 약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밑에다가 살짝 적어놓을 테니까 보세요. 전자기 유도는 자연 현상 중에 한 개인데,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한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인데, 근본적인 자연의 특징 중에 한 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뉴턴 법칙 중에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기억나죠? 이너시아. 즉, 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의 그러한 성질, 그럴 관자에다가 성질. 자연의 그러한 성질 뭐냐면 초기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관성이라는 자연이 늘 초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게 자연이죠. 서서히 변화하는 거지, 자연은 한 번에 변하는 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관성이죠. 대학교 가시면 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죠. 자, 즉 초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관성, 자연의 성질을 생각하신 다음에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접근이 수월하실 겁니다. 자, 지금 그림 4개를 그려놨는데 이건 물리 1에서도 중요한 거고 물리 2에서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중3부터 어쩌면 여러분이 배운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N극을 넣었다 뺐다, S극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기억나죠? 자, 그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N극이란 자기력선이 나오는 극이죠. 우리가 자석에 의한 자기장에서도 배우셨듯이 N극이란 자기력선이 나오는 극입니다. 자, 그려본다면 N극은 이렇게 자기력선, 자속이 나오는 극인데, 여러분 지금 이 솔레노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살짝 그려보면은, 자, 칠판에서는 이거 사람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데 N극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 내가 수치를 밑에다 적는 거지, 이 수치는 그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지금 초기 상태죠. 여러분이 자연인데 지구자기장을 무시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초기 상태의 자속량은 0입니다. 0. 이게 초기 상태죠. 초기 상태인데 갑자기 이 자석의 N극이 들어오면서 내 머리 위로 자기장들이, 자속들이 쏟아져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속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0이었지만 1에서 2로 이렇게 지금 외부, 자석의 자기장이죠. 외부 자기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 때문에 자속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연은, 그죠? 초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뭘 만들어내겠죠?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을 자연이 만들어낸 유도된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상태, 아무것도 없던 게 처음 상태니까 처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요 N극의, 자석의 N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음처럼 이런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소리입니다. 깔맞춤입니다. 파란색은 요 파란색, 자석의 자기장,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 자연이 만든 유도 자기장. 초기 성질인 요 0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오른손 법칙 알죠? 암페어의 법칙. 자, 엄지가 전류, 가마진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 한 점, 여기를 찍을 테니까 보세요. 여기 흰색 한 점, 흰색 한 점, 여기 흰색 한 점. 여기 흰색 점 3개에서 빨간색의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싹 다 이어져갖고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 내부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유도 전류가 오른쪽으로 올라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 요쪽으로 올려서 검육의 아래에서 검육의 위로 올라가는 유도 전류 I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여러분이 문제에서 엄청나게 보셨을 겁니다. A 검육의 B라고 해놓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B 검육의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를 보시면 솔레노이드 위에서 자속이 나와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죠. 즉 솔레노이드 위쪽이 유도자기장이 만든 N극, 그 다음 밑에 쪽이 S극이 되죠. 그래서 자석의 N극, 솔레노이드의 N극, 그래서 자석이 못 들어오게 밀어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밀어내는 청력입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편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N극이 들어오면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N극이 들어오면 N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내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럼 N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 솔레노이드 위쪽을 N극을 만들고 자동으로 아래쪽은 S극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유도자기장을 그리시고 감아주시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만드는 순서대로 선생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복습경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자석의 N극이 내 머리 위에 있다가 나가는 거죠. 여기 화살표, 여기 있는 화살표는 자석의 운동 방향을 그리는 겁니다. N극이 내 머리 위에 있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위치는 자기장이 계속 위로 나가고 있는 중이죠. 다시 기본적으로 내 위치는 N극에서 계속 아래쪽으로 자석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자석의 N극이란 자기장이 이렇게 자석이 나오는 곳이죠. 자기장이 나오는 곳. 근데 이거 자체가 원래 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가는 거죠. 나가면은, 자, 초기 상태가 뭐였냐면은, 초기 상태는 계속 자석이 밑으로 향하고 있는, 즉, 예를 들어 한 플러스 2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자석을 누군가가 잡아 뺍니다. 그러면은 내 머리 위에 있던 자석량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죠.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연은 초기, 플러스 2가 초기죠? 0이 초기일 수도 있고 2가 초기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마이너스 2가 초기일 수도 있습니다. 즉 초기 상태가 바로 이 플러스 2니까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내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야죠. 맞습니까? 즉 초기 상태의 그 자기장 계속 자석의 N극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던 이 자기장을 만들어낼 거란 소리입니다. 자연은. 그럼 요번에는 밑에가 N극이 되고 위에가 S극이 되죠. 그러면은 자석과 솔레노이드의 유도자기장 사이에는 N극과 S극이니까 요번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에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이 만드는 유도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려면 전류는 왼쪽으로 흘러서, 즉 검유계 위에서 검유계 아래로 전류가 흐르겠죠. 유도전류죠. 유도전류. 됐습니까? 자,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자석의 S극이란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극이었죠? 자석이 빨려 들어가는 극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서 있는데 자석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기 상태를 항상 생각을 잘해야죠. 초기 상태는 0인데 S극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내 머리 위에 S극이 점점 가까워지면 자석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죠. 편의상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수치화시켜 보겠습니다. 외부 자기장 때문에 자석이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감소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다시 이 초기 상태인 0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석을 증가시키겠죠. 아무것도 없던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빨려 들어가는 자석을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다음처럼 이런 빨간색 자기장을 유도해서 만들어내겠죠. 자, 요번에는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 되면서 S극, S극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도전류는 한 점을 딱 찍고 빨간색의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감아져갖고 왼쪽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검유계 위에서 아래로 유도전류 I가 흘러갑니다. 자, 처음 했던 다른 방법으로 보시면은 S극이 가까이 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S극을 또 만든 거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원래 안에 있던 게 N극이 안에 있던 게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면 못 나가게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S극을 만들어서 인력을 발휘시킨 다음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을 하든 괜찮죠? 쉽죠? 자, 네,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요번에는 S극, 즉 자석이 빨려 들어가는 이 S극이 원래 내 머리 위에 있다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상태가 바로 뭐냐면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던 게 초기 상태죠. 즉 처음 상태가 뭐냐면 마이너스 2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얘를 잡아서 위로 빼면서 내 머리 위에서 S극이 점점 멀어지면서 나의 자석량이 변하기 시작하죠. 즉 외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삥 뜯기고 있다가 삥 뜯기는 양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S극이 건달입니다. 건달이 막 내 돈을 갈취하고 있다가 잡혀간 거죠. 뭐 저기 삼천기도 때 끌려갔겠죠. 그러면은 점점 내 머리 위에서 멀어지니까는 자석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자연은 이게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유도자기장을 만들겠죠. 즉 계속 삥 뜯기고 싶은 거죠. 조금 이상한 예시긴 하지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2만원씩 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달이 잡혀갔어, 경찰에.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왠지 어디던가 2만 원을 뺏겨야만 마음이 편하겠죠. 그 계속 뺏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초기 상태, 즉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던 그 초기 상태로 유도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만들어지면서 자, 요번엔 자석의 S극, 솔레노이드의 N극이 갖고 요번에는 다시 한번 인력을 만들죠. 즉 못 나가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도전류 방향은 감아주면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생겨서 검육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유도전류가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패러데이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쓸 건데 대학교 가시면은 실제로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 그 미적분을 제대로 이렇게 크게 물리학적으로 배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도하기 좀 그렇고 내년도 아니고 내년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물리학을 배우실 때도 소개는 잘 안 될 겁니다. 2학년 내지 3학년이 가셔서 전자기학을 배우실 때 맥스웰 방정식을 배우시면 그때 패러데이 법칙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암페어 법칙도 등장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잠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수능에 잘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함께 역학 파트와 전자기 파트가 결부돼서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자석을 잡고 있다가 자석을 놔버립니다. 그럼 자석이 처음엔 다이나크하다가 솔레노이드를 관통한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잘 보면은 솔레노이드 위에 자 N극부터 떨어집니다. N극이 가까이 오죠? 이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자석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자석 변화가 없겠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길다면. 그러다가 솔레노이드 밑에를 빠져나올 때는 S극이 멀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N극이 가까워지다가 그 다음엔 자석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는 S극이 멀어져 가는 거죠. 즉 첫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이 혼합돼서 문제에 나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4개 중에 단일적으로 한 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족하니까 꼭 그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자, 얘는 어찌됐든 간에 대학교 때 유도를 하시고 지금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론 중3 때부터 많이 봤을 건데 자, 개념을 한번 끌어내 봅시다. 자속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가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즉 자속의 반대 방향 외부 자속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생겼다는 소리는 어딘가에는 가상의 건전지 즉 유도된 기전력이 있다는 소리죠. 전압하고 기전력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전압은 전위차라 그랬죠. 여기 전위와 여기 전위의 차이 그게 전위차고 기전력은 한문으로 일으킬 기자에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소리죠. 즉 건전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원장치를 얘기할 때 자, 기전력, 유도된 하나의 기전력. 뭐, 개념 헷갈리면 그냥 전압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는 소리인데, 유도 기전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위차, 전압, V와 똑같은 이니셜 V를 쓰죠. 그래서 패러데이가 만든 게 뭐냐면, 유도 기전력 V는 자속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또는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를 몇 번을 감냐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문수 N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자석 변화율.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석을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면 검력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넣었다 뺐다 하는 속도를 크게 할수록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를 많이 감을수록 그 다음에 센 자석을 쓸수록 수업 시간에도 뭐 특별한 비유를 해가면서 얘기했죠. 세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큰 자석을 쓸수록 그 다음에 많이 감을수록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하는 속력을 크게 할수록 즉 그 세 개를 합친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인데 자속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감소에 비례하고 특정한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자속량이 변하는가 즉 큰 자석을 쓰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자속 파이는 다음처럼 쓸 수 있죠.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S 자석에 의한 자기장 했을 때 요 식이 있었을 겁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 했을 때 즉 자속은 자기장하고 비례관계니까 결국에는 자속이 클수록 그 다음에 델타 T가 짧을수록 그 다음에 N값이 클수록 유도기전력 V값이 커지는 거죠. 즉 파이가 크다는 소리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크다. 그 말은 센 자석을 쓴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델타 T가 작을수록 즉 넣었다 뺐다 하는 자속 변화의 시간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를 많이 감을수록 큰 유도기전력이 나타나서 큰 유도전류가 흘러간다는 소리죠. 되셨습니까? 개념도 끌어냈고 식도 끌어냈습니다. 요 식은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할 디귿자 도선 그 다음 바로 나올 겁니다. 디귿자 도선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수십 년 동안 내 써먹는 식이니까. 자,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4개 그림을 필수로 해서 첫 번째 그림하고 특히 네 번째 그림 잘 봐주시고 이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는지 식을 통해서 개념적으로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기전력이니까는 전위차의 전압 단위와 똑같은 볼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우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만 남겨놓고 좀 아깝긴 하지만 지우겠습니다. 자, 잠시 칠판이 마를 때 동안 한 15초, 20초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동영상을 자르기는 좀 뭐하고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오늘도 강의를 4, 50개 정도 찍어갑니다. 근데도 아직 물리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이 강의도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말고사가 좀 급해서 문제풀이 강의를 먼저 찍었죠. 야, 선풍기를 틀어놔서 그런지 빨리 말라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자, 또 다른 문제 유형이자 그 패러데이 법칙의 약간의 확장판인 많이 보셨던 디귿자 도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어서 많이 본 그림일 텐데 입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 N극만 띄어서 왔습니다. 원래 자석은 자기 홀극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게 맥스웰 방정식 중에 한 개인데 자기 홀극이 존재할 수 없지만 편의상 이것도 반으로 쪼개기 좀 뭐해서 편의상 N극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N극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기는 홀극이 존재하지만 자기는 홀극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쪼개도 자석은 계속 NS극으로 나눠지죠. 자, 이렇게 N극과 S극이 위아래로 있는, 즉 여기 자기장의 자속이 자기력선이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정하게 이렇게 쫙 내려갈 겁니다. 이러한 자기장 안에서 지금 도선이 하나 깔려있는데 도선은 디귿자형 도선입니다. 자, 도선이 여기. 그 다음에 저항이 없을 순 없으니까 회로에 이렇게 저항도 있고 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저항 R인 도선이 있는 디귿자 도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목으로 칠까? 여러분 그 시험 문제에 디귿자 도선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푸시면 굉장히 쉽게 풀릴 겁니다. 물론 내가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먼저 찍었는데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보면 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풉니다. 자, 지금 저항 R이 부착되어 있는 디귿자 도선을 자기장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이 레일이라고 부르죠. 요 디귿자 도선 위에 이렇게 길이가 L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랭스의 약자로 길이가 L인 도선을 하나 올려놓고 얘를 지금 속력 V로 오른쪽으로 속력 V로 당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짧은 시간 델타 T초 동안에 얘가 이만큼 파란색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해서 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랬을 때 이만큼을 지금 쓸고 지나갔죠? 이만큼 면적의 이니셜인 서페이스 약자 S를 쓰겠습니다. 이만큼 쓸고 지나갈 때 유도 기전력이 완성되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게 뭐냐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예전에 강의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고 요번 시간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자, 둘 다 플레밍 법칙이라고는 하지만 엄격하게 쓰이는 게 다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찾습니다. 전자기력이죠. 자전력 맞죠? 근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자기장 안에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시킬 때 이쪽 방향으로 유도된 전류가 나타납니다. 건전지 없이. 유도 전류를 찾을 때 오른손 법칙을 씁니다. 자, 둘 다 자기장. 왼손 법칙 둘 다 자기장. 오른손 법칙도 자기장. 그 다음에 어깨손가락. 아이고, 욕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중지는 전류죠, 전류. 둘 다 전류인데 얘는 건전지 때문에 흘러간 전류, 얘는 유도된 전류. 그 다음에 엄지는 힘의 개념이죠. 왼쪽 손은 진짜로 전자기력 힘이고 오른쪽 손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든 뭐했든 간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개념으로 보셔도 뭐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지는 바로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즉 문제에서는 이니셜 V 속도의 방향이죠. 이 막대, 도체 막대의 운동 방향이고 그 다음에 검지는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는 자기장이 되겠죠? V입니다, V. 그 다음에 중지는 우리가 찾아야 할 바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유도 전류 I 값이죠. 됐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자기장을 그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굳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자기장 조금 약간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기장 B가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지가 자기장이죠? 위에서 아래로 자기장. 그때 도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엄지가 속도의 방향이죠. 운동 방향 오른쪽.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에 중지는 바로 여러분 쪽에서 칠판 쪽으로 뚫고 들어가죠.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델타 초라고 적어놨어. sorry. 자, 델타 T초 후에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지금 변화를 했을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시켜보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지가 여러분 쪽에서 칠판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바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된 전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I는 그냥 전류가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낸 유도 전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고 저항을 위에서 아래로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딘가에 가상에 건전진 유도 기전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이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유도합니다. 편의상 여기 칠판을 보시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지만 이 델타가 굉장히 작은 값, 즉 극한을 취한 다음에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극한이죠. 도함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맞죠, 수학에서? 그래서 편의상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안 쓰고 DT분의 D파이라고 그냥 한 번에 써버립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리미트, 극한을 취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반시계라고 찾았고 다시 유도 전류 방향은 반시계라고 찾았고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마이너스 가문수 n에 자, DT분의 D 파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가문수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는 일단 쓰겠습니다. 같은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자, 여기서 그림에 맞게 유도하면은 지금 D자 도선 가문수는 D자 도선 한 개밖에 없죠. 가문수는 1이니까는 n값은 1이니까는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자, 델타 아까 여기서 썼던 거 있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식에서 보면 파이는 BS니까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수를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상수를 잘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장 B는 자석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자기장 B는 시간에 무관하죠. 시간에 무관한 상수니까는 자기장 B는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T분의 델타 S만 남는데 여기 있는 S는 바로 이 S죠. 근데 이 S는 잘 보시면은 디귿자형 도선이기 때문에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세로의 길이는 도선의 길이 L이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등속도 V로 시간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죠. 거리는 거속시 중1 때 배우는 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V 델타 T가 바로 쓸고 지나간 가로 길이고 세로는 L이죠. 그래서 자, 델타 T분의 델타 자, 여기 델타 여기 있으니까 그냥 T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VT L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델타 T 지우고 나면은 다음처럼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BLV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문제풀이를 먼저 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문제 수능에 이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BLV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단위는 내가 마시 하나보다 뉴턴이 아니고 전압의 단위 볼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도된 전류의 크기도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죠. 자, 여기 저항 R이 있고 여기 흘러간 전류는 R분의 유도기전력 V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BLV가 되죠. 단위는 전류 단위 암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전력 P도 있죠. 소비전력 P는 식정나죠. P는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자, 그래서 소비전력 P는 즉 여기 있는 저항에서 소비되는 소비전력 P는 R분의 V제곱 한 번 했습니다. 저항 R분의 V제곱 V는 얘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B제곱 L제곱 V의 제곱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위로 올라와서 이 패러데이 법칙에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얘를 다 했으면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가문수 n에 자, 미분 형태로 표시한 dt분의 d파이를 보시면 또는 마이너스 가문수 n에 dt분의
자, S가 빠질지 안 빠질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냅두고 BS 일단 먼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자, 그래프라 얘는 이제 개념상은 끝났고 문제를 잠깐 유형을 소개하는데 Y축이 자속 파일 수도 있고 Y축이 자기장 B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은 시간 T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제시된다고 친다면 자, 선생님 항상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하고 면적 해석은 필수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여기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기울기 값이 뭐 한 3이 나오고 여기는 기울기가 1이 나온다고 칩시다. 2자처럼 보이네. 자, 1이라고 친다면 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감수는 변화가 없다면 dt분의 d파이 바로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순간적인 기울기인데 1차 함수는 순간 기울기나 두 점의 기울기나 즉 평균값이나 순간값이나 같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시간을 이렇게 쪼갠다면 여기 시간이 1초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은 2초라고 한다면은 0초에서 1초 사이에 dt분의 d파이가 1초부터 2초 사이에 dt분의 d파이보다 3배나 크죠. 즉 유도전류가 3배나 크게 흐른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유도 기전력이 3배나 크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는 쉽게 이렇게 파이로 줄 때도 있지만 B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죠? 어차피 파이는 BS이기 때문에 DT 보세요. V는 마이너스 DT분의 DV 다시 DB DT분의 DB이기 때문에 Y축이 자기장으로 나와도 해석은 똑같죠? 됐습니까? 또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자기장이 고정적이라면은 DT분의 DS 즉 쓸고 지나가는 면적의 기울기가 이래도 결국에는 해석은 똑같죠? 맞습니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아직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기출문제가 없어서 이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dt분의 d파이 또는 dt분의 db가 2차 함수, 1차 함수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입니다. 아까처럼 1차 함수면은 기울기가 그 0초부터 1초까지 기울기가 3이었죠. 즉 일정한 유도전류가 그러죠. 유도전류도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일정합니다. 근데 2차 함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듯이 dt분의 d파이는 접선의 기울기죠. 즉 요번엔 유도전류가 일정한 게 아니고 지금 1초에서 0초에서 1초까지는 유도전류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까지는 유도전류의 크기가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2초 이후로는 유도전류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죠.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현수증에 잘 출제가 안 됐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 유형이죠. 나올 확률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것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지우고 요 문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는 잠깐 지우고 자, 실생활에 어디에 응용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나오는 걸로 보면 교재 나오는 게 보통 시험에 이제 그 예제로 많이 나오니까 일렉 기타 있죠. 전기 기타를 보면은 자석이 있고 그 위에서 금속 도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속 변화를 일으켜갖고 유도전류를 만들어내고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죠. 선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 그래서 유도전류의 크기도 방향도 계속 바뀌죠. 그게 바로 이제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의 가장 큰 예 중에 한 개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통카드 있죠. 실제로 교통카드의 원래는 RFID라 그래갖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약자죠. 라디오 주파수인 전파를 이용해서 근거리나 원거리에서 송수신을 하는 하나의 그 안테나 구조인데 물리 원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얘를 가까이 가져갈 때 어쨌든 RFID는 전파를 사용하면서 전파는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죠.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방향과 크기가 계속 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태그라는 여러분 교통카드에 IC칩에 여러분 정보가 내장되어 있는데 리더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자기파에 다시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시간당 자속 변화율을 리더가 읽어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리더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유도 전류가 흐르는 크기에 따라서 바로 뭐 이제 요금 징수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기 브레이크라 그래갖고 자기 브레이크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다 타보셨을 만한 자이로 드롭 있죠?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면서 올라가죠. 실제로 떨어질 때 무서운 게 아니고 올라갈 때가 무섭죠. 돌면서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호수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 전부 다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고 우리는 올라간다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멈춥니다. 공포감이 극대화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꼭 거기서 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꼭 거기서 3, 2, 1 자연학과를 하죠. 공기저항이 있겠지만 자연학과를 합니다. 쫙 내려오다 보면 3초 한 떨어지는데 2, 3초 뒤에 이제 속도가 확 줄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정지하는데, 그때 뭐 그 동그란 기둥 원통 맨 밑에 뭐 스프링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기압, 유압이라 그래야 되나? 공기압으로 멈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오늘 배웠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금속판이 있습니다. 금속판. 금속판이라기보다는 이 원통형 금속이 있는데, 도너츠가 쫙 연결된 원통형 금속이 있는데, 거기 위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앉아있는 그 고리가 처음에는 여기 원통이 여기만 있고 여기서 되게 떨어지죠? 자연학합니다. 확 자연학하다가 결국에는 그 원통 근처에 가까이 오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서 반대 방향, 아까 그림 4개 있죠? 점점 N극이라고 본다면 N극이 가까이 오니까는 N극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힘을, 청력을 발휘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멈추는 겁니다. 좋은 물리학적 개념을 놀이공원에 적용시킨 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말로 하나를 그릴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전기 있죠? 자, electric generator.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전기를 발생시킨 기계. 얘는 왜 필기하냐? 얘는 나중에 여러분이 그 RLC 교류회로, 즉 전자기 파트, 물리투의 전자기 파트에 꼬신 RLC 교류회를 배울 때 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그림을 좀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요번엔 자석을 좀 다른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요번에는 N극, 물론 반대쪽에 S극이 있는데 안 그린 것 뿐이죠. 자기 얼굴 존재할 수가 없는 건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림 위치를 잘 그리죠. 자, S극 있고, 발전 방식에는 수력, 화력, 원자력이 있는 건 뭐 다 알고 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원자력은 핵연료를 이용해서, 작은 핵연료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열에너지를 가져와서 물을 끓이죠. 그래서 그 물 위에 있는 증기 터빈이 돌아갑니다. 프로펠러가. 그 다음 화력은 아예 그냥 불 떼갖고 그 열로 물을 끓이고 증기 터빈이 또 돌아가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은 아예 그냥 물이 떨어지면서 그 터빈을 돌리는 거죠. 따로 열 같은 건 없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간에, 자, 얘가 지금 요 끝에 증기 터빈,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돌리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조력 발전은 뭐 파도가 돌려준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원리는 똑같죠. 지금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장 안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쭉 나가죠. 그 자기장 안에 지금 사각도선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얘는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 순간, 다음 순간에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플레밍의 어디 갔어? 오른손 법칙. 자기장 안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도선, 왼쪽 도선은 위쪽으로 순간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럼 전류는, 그쵸, 칠판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자기장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니까는 전류 방향은 여러분 쪽이죠? 그래서 얘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전류가 들어오죠. 그래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고, 어딘가에는 유도 기전력, 가상의 건전지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죠. 물론 송전 과정도 여러분이 물리원에서 배우셨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송전 과정 중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승합시키죠. 기억납니까? 전압을 n배 높이면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손실되는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즉 주상변압기, 기둥주자의 윗상자, 기둥 위에 있는 변압기, 회색 쓰레기통 있죠? 그 뚜껑 열어보면은 변압기라는 게 들어가 있고, 변압기에서 전압을 220V로 다운시킨 다음에 우리 집에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일련의 과정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뭐 물리원이었고,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을,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빠진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자기장 안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왼손 법칙의 확장판인 로런츠의 힘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가 개정돼서 원래는 로렌츠의 힘이라고 작년까지는 배우셨는데, 올해부터는 로런츠로 명칭이 약간 수정됐고, 자기장 안에서 도선이 받는 힘이 아닌, 그건 플레밍 법칙이었죠, 왼손 법칙.
자기장 안에서 도선이든 뭐든 간에 결국엔 도선 안에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전자는 반대로 지나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 안에서 운동을 하면 그 입자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 힘을 로런츠 힘이라고 하는데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바이바이. 웨이크업. 그리고 화면 캡처할 거면 좀 이쁘고 잘생기고 잘 나온 얼굴로 캡처한 다음에 좀 돌리세요. 내가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찍지 말고. 바이바이. 샷!